어쨌든 뭐 맨날 항상 해주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개념을 여러분이 백지 상태에서 얼마만큼 이제 구현할 수 있느냐, 이제 내가 어디까지 아느냐, 뭘 아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안 되는 사람들 특징이, 수학이 안 되는 사람들 특징이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까지만 그냥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뭐 대단한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중학교 때 시험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시험 봐서 만약에 여러분이 90점대가 나왔대. 90점대. 자, 중학교 수학으로 생각합시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물어보면 이제 저마다 답이 다 나올 거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다시 생각합니다. 90점대예요. 뭐예요 이거? 전교 1등이야. 네? 전교 1등이고. 전교 없다니까 90점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만약에 시험이 너무 쉬워서 90점대가 뭐 한두 명 나왔어. 그럼 뭐 전교 2등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1등급 커트라인은 얼마예요 물어보면 70점에서 75 정도가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오고 같은 데가 막 56이었다고. 10%인데 다 죽여버리겠다 그냥. 반에서 3등부터는 다 이제 점수가 50점대라는, 50점 미치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지. 내가 70점 맞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험지를 하나를 풀면 모르는 문제가 존재한다, 모르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야 이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알려고 해야 돼요. 내가 안 되는 게 뭔지를 찾아서 그거를 알려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예? 무턱대고. 왜냐면은 뭐 시험에 나올 거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우리는 입시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맨날 푸는 거는 공부가 아니지.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9등급적으로 치면 3등급에 들어간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새로운 걸 보여주면 막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축복받은 거야. 선생님이 새로운 걸 보여준다는 건 축복받은 거야. 물론 여러분 이제 개념반은 당연히 모르는 거 투성이니까 당연하다고 느끼겠지만, 지금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 저는 이미 개념을 한 번 다 했어가지고 지금 웬만한 거는 다 아는데요 라고 할 때, 이 방학 때 뭘 해야 되냐, 그 비어있는 데가 뭔지를 찾아야 돼. 그게 너무 어려운 거야. 공부를 잘못해버리면 엉망으로 해놨는데 어디가 비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안다고 착각을 해버려. 안다고 착각을 해버려. 그러면 걔는 중간고사 보고 무너진다. 실제로 보통. 근데 중간고사 보고 무너졌을 때 자기가 무너질 걸 안 사람은 충격을 생각보다 적게 받아요.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이런 걸 아는 사람. 근데 자기는 다 준비가 됐대. 중학교 때처럼 항상 다 맞는 기억이 있고, 그거 되겠지 그랬더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수학만이 아니에요. 수학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생각하고 시험을 봤더니 고등학교 갔는데 모든 시험이 매 시험마다 시간이 부족했고 빡빡했고 점수는 다 엉망진창이 나왔는데, 보니까 어쨌든 잘 나온 애들이 존재해. 그리고 알고 봤더니 내가 막 뭐 일단 5등급제인데 막 2, 3 막 떠있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막 2고 막 이래.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회생이 안 되는 애들, 그러니까 이게 꺾여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명심해야 돼. 1학기를 최종적으로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중간고사가 이렇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냐가 아니지. 토탈에서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 때 잘 나왔다고 해서 기말 때 망가지면 망할 수 있고, 중간 때 좀 아쉬웠어도 방어가 가능한 상태에서 기말 때 이거를 멱살 잡고 캐리해가지고 평균 1로 끄집어 올려버리면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 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멘탈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 근데 융통성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를 떠나서 내가 이를테면 마음먹으면 무조건 된다라고 믿고 있는 위험한 친구들은 중간고사에서 꺾이면 기말까지 같이 꺾여요. 아니면 첫날 시험을 망하면 회복을 못하고 그 시험 자체를 다 그냥 망쳐버려요.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중간 때 망했어도 기말 때 내가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수준이면 어떻게든 간에 1등급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남는 건데, 이를테면 만약에 학교 시험이 실제로 창피형 같은 경우 작년에 너무 쉬웠는데, 어쨌든 만약에 70점이 커트인데 내가 30점 맞아버렸어. 그러면 기말도 70이 커트라고 칠 때 자력으로 내가 1등급을 못 만들어내죠. 기말 때 100이 나와도 130이잖아. 자력으로 만들 수 있으려면, 여기에서 만약에 진짜 30이었다면 진짜 미칠 점수지만
미친이 아니라 미치고 한 장을 점수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든 더하기 빼기를 안 틀려서 멘붕이 왔다 하더라도 해낼 수 있는 걸 최대한 해가지고 50점까지 어떻게든 내가 해낼 수 있는 걸 비벼놨으면 만약에 말도 안 되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기말대 100을 꽂아놓으면 자력으로 1등급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노답인 거죠. 노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6월 달에도 상당히 그 불편한 마음이 많이 있는 게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채워져야 돼. 하루하루 조금씩. 뭔가가 채워져야 돼. 안 채워지면 안 돼. 자, 2차 방정식 쭈루룩 한번 정리 좀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와 조금 달리 2차 방정식을 그냥 기본을 한번 정리해보는데, 자, 2차 방정식에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2차항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고 하면 아직은 지금 등식도 아니야. 그래서 쟤는 이름이 뭐야 하면 저기까지는 3차 다항식이야. 이 이름이 3차 다항식이야. 자, 3차 다항식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실수 ABC에 대하여라고 들어가면, 자, 실수 ABC에 대하여라고 들어가서 다시 여기에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나오면 이제는 2차 다항식이야. 2차 다항식이야. 2차 다항식인데, 자,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이제 뭘 얘기하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주는 순간 이 조건과 이 조건들이 다 결합을 하니까 너희들의 이름이 이제 이 친구는 2차 방정식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되는 게 여기 일단 첫 번째 스타트예요. 2차항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문자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줬어야 돼. 자, 그리하여 지금 요거랑 이제 결합을 할 때, 아직 아니네. 아직 A가 0이라는 말이었구나. 아직은 2차 방정식도 아니네요. 자, 아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입니다. 4번. 얘는 지금 방정식이긴 한데, 그냥 방정식이네. 자, 4번에서 이제 뭘 해야 돼 물어보게 되면, A가 0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해주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 나와야 그래야지 얘가 2차 방정식이야. 이게 2차 방정식이고. 일단 이제 다른 말로 이걸 번역하게 되면, 자, 문제에서 이제 얘기한 거야. 다음 2차 방정식이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누구였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면 너무 흔해 빠져서 여기서 살짝 형태를 좀 바꾸면 여기다 마이너스 왔다고 또 경기 일으키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 플러스 왔다고 해서 또 놀라지 말라는 이야기야. 자, 이 상태가 되면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일단 첫 번째가 뭐였어? 보니까 A가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이 질문 자체가, 이 말 자체가, 문제의 시작 자체가 X에 대한 2차이기 때문에 2차항이 살아있어야 돼요 라는 말을 지금 여기 해준 거기 때문에 이 2차항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된대요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 따위.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채우고 있는가, 이게 지금 여러분이 방학 때 해야 될 기초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를 아느냐가 아니라 점검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지금 방학 때 여러분이 이걸 읽어보세요 라고 했던 이유가 다 아는 건데 또 읽으래, 이게 아니라 자기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게 있을 수가 있어. 내가 그냥 당연하다고 여겨서 간과했던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런 것들을 지금 채워가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 결국 격차가 거기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는 애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먹을 걸 줘도 안 돼요. 이 새끼는 안 돼. 이 새끼는 뭐 사람 취급. 동물도 자기가 생존을 위하여 사냥을 한단 말이야. 사냥을. 포식자가 내 먹잇감을 사냥을 하는데 실제로 온 힘을 다해서 사냥을 한다고. 사자가 토끼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난 사자니까 토끼가 잡히겠지, 이게 아니잖아. 딱 보다가 딱 타임이 오면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맛있게 냠냠냠 먹으면서 생존을 이어가요. 그게 약육 강식의 세계이자 밀림의 세계이자 세상의 이치야.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이렇게 막 잡아먹지는 않겠지. 근데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면 경제 활동이라는 거에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공부라는 걸 한다고 할 때 그냥 필기만 하는 애들은 그냥 평균치를 살면서 그냥 그냥 이렇게 기본을 깔아주면 됩니다. 내가 이제 리더가 되고 싶대라고 해서
듣고 이해하면서 뭔가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이제 살아야겠다.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렸을 때 내가 뒤로 밀려나고 걔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율 의지를 가지고 뭔가 사람들과 함께 일을 만들어가면서 도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뭘 알아야 할지, 내가 뭐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될지에 대한 도구들을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이 개념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를 쓰는 것도 그런 걸 쓰는 거고 책을 읽은 것도 그런 걸 써야 돼. 자, 그래서 지금 2차 방정식을 할 때 이 친구는 등호가 없어. 3차 방정식. 실수 ABC에 대하여 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ABC는 숫자야. 그래서 이거는 2차 방정식. 자, 여기서 등호가 있는 순간 방정식이긴 한데 X에 대한 방정식이긴 한데 A가 0이어버리면 B에 대한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그러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고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는 말이 붙어주면은 드디어 2차 방정식이구나 라는 것까지 쭉 한번 꼼꼼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은 결국에는 2차의 개수가 0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구나. 이게 지금 생기초예요, 생기초.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착착착착 해 나간다고 할 때,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한테 뭐냐면 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근. 자, 방정식에서 근이라는 게 뭔가요? 라고 하게 되면 자, 방정식에서 누가 근이다. x = 알파가 뭐 이렇게 알파가 근이다. 이것이 뭐 근이다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근이라는 존재는 누구였냐 하게 되면 이 등호를 성립시키는 열쇠였죠. 열쇠. 그러니까 이거를 대입해야만이 등호가 딸깍해서 좌우가 맞대라는 게 우리한테 상호작용이 된대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방정식에서 이게 근이야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방정식을 뭐라고 했냐면 그 등호가 성립되는 상태, 그래프상으로는 교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고 A가 0이 아니라고 치고 그냥 A가 1 합시다.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게 이걸 0이라고 칠 때 여기에서 X의 근이 알파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뭘 할 수가 있냐면 X = 알파를 당연히 대입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B알파 더하기 C = 0이라는 값이 성립을 하겠구나가 첫 번째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하적으로 의미를 가져가게 되면 최고차이 일단 1로 이걸 세팅을 깔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X축이라고 치면 일단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알파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때 이제 여기서 등호를 만족해준다라는 게 좌변과 우변. 우변은 지금 y = 0이니까 그게 바로 x축을 나타내는 거야 라는 것까지도 학습이 다 돼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될 게 이 친구를 대입할 수 있다는 것과 결국에는 대입하면 0이 된다는 말은 이것을 인수로 갖는구나 라고 하는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인수 정리하고 연관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x에다가 알파를 때려 넣으면 주어지는 식은 나머지가 0이에요. 나누어 떨어져요가 모두 다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한테 어떤 말을 이제 만나게 되냐면 f의 3이 0이라고 하면 fx가 방정식이라고 치면 결국에는 x-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f의 3이 1이라고 한다면 x에다 3을 넣으면 1이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2차라고 한다면 뭔지 모르는 애가 여기서 붙고 플러스만 여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이런 느낌들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쓰고 또 연결하겠습니다. 쓰시면 돼요.
부지런히 써줘야 돼요. 지금 또 내용을 일단 다 끝내버려야 되니까. 책은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 이제 내가 이제 설명하는 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제 정리 정돈을 할 거기 때문에 책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잘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지? 일단 쌤이 이제 내용을 쭉 설명을 할 건데, 앞부분을 일단 좀 지워야 되는데 괜찮나요? 자, 좀 지워보고. 다 써졌나? 자, 그래서 이제 방정식에서 이제 근이라는 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지게 되면, 아, 이게 인수로 가는 거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를,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2차 방정식을 사실상 2차 함수랑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엮어서 가야 돼요. y라는 변수를 쓰지 않고 펑션이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저렇게 하면 사실 이제 공수 2에서 정확하게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것이 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거야. 어쨌든 표현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정확하게 중학교 교육과정이 어떠하냐 뭐 여기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여기에서 이제 x 이퀄 알파가 결과적으로 근이야 라고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문제를 풀었던 거와 똑같이 x에다 그대로 알파를 대입할 수가 있대 라고 하니까 여기서 다시 f 알파가 0이구나 라고 쓸 수 있고, 인수정리에서 여러분이 만났던 거랑 완전히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 식이 fx가 어떻게 생각나게 되면 x 마이너스 알파로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저걸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qx를 쓰셔도 되는데 뭔가 이 함수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 함수야 라고 이렇게 써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당연히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2차 방정식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 친구가 2차 식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물어보게 되면 여기가 1차식이니까 나머지가 1차식만 남아있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x-알파에 ax 플러스 b 정도 되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한테 근을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은 최대 근이 2개니까 근을 하나를 더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될 것인가를 그대로 연결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근이 x 이퀄 베타도 얘도 나도 근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순간,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에서 이 자리에 베타가 들어가고 이 자리에 베타가 들어갈 수 있을 테니, 이제 이거 조건이 추가가 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x-알파에, 자, 최고차는 지금 모르니까 여기서 형태를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쓸 수 있고요. 이때 a를 좀 앞쪽으로 좀 푸시를 해주면 식이 이쁘게 정리가 되기를, 알파도 근이고 베타도 근이고 그리고 여기에 a가 붙게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fx의 식이 이퀄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두게 되면 fx인데, 자, 이거를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하면 다시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냐면 갖고 놀아야 돼요. 갖고 놀아야 돼.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갖고 논다는 게 이제 뭐를 할 수가 있지? 봤더니 전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 결을 그대로 따라와서 여기까지 썼어요. 맞습니다. 자, 저기가 이제 드리블이 됐대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이제 어떤 세계로 가는 거냐면 두 근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일단 이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f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할 수도 있고 x1 x2다 할 수도 있고 뭐 1하고 3이다 이럴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에다가 맨날 대입한다 생각을 해도 되고 이걸 가지고 적용해도 되고 요렇게를 얘가 인수로 갖고 있겠네 라는 것과 최고차의 개수는 아직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요와 같이 fx를 내가 세울 수가 있대 라는 게 기본빵으로 지금 백지에서 물 흐르듯이 축축축축 계속 써져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일단 a 놔두고 x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3에 x 더하기 1하고 3을 곱해주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퀄 0이라는 걸로 이걸 이렇게 방정식을 푸시를 하면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a가 0이 아니라는 말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는 일단 a로 나눗셈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이제 나누죠. 이 친구를 나누게 되면 이게 나눠지면서 이와 같은 식이 이제 정리가 될 텐데 다시 1과 3 자리에 우리는 알파 베타를 다시 넣어본다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될 것이고 얘를 어차피 a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이걸 제곱해 놓고 생각을 하시면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x에 더하기 알파 베타가 0이구나 라는 식을 쓸 수가 있겠다 일 때 지금 여기에서 합이 나오고 여기에서 곱이 나오는군요 라는 거를 뭐 이끌어내는 게 어렵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비교를 좀 하고 싶으니 원래 오리지널은 누구였어 라고 하면 누군지 모르는 2차식이 이렇게 생긴 2차식이 있었다고 치면 자 이것의 두 근을 이제 여러분한테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기계적으로 눈으로 딱 보여 얘가 합이고 얘가 곱이구나 라고 해서 합곱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여러분은 일단 첫 번째 합이 어떻게 생겼냐 알파가 생겼잖아. 두 번째 곱이 어떻게 생겼냐 알파 베타다 라는 것이 보는 바와 같이 이거를 전개하게 되면 얘가 되고 얘가 될 것이니 여기에서도 우리가 양변을 a로 나눠준다면 요와 같은 처리에서 개수 비교를 하여 너의 값이 너가 될 것이고 너의 값이 너가 될 것이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처리하게 되는 게 두 근의 합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없으니 마이너스 a분의 b군요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보는 바와 같이 a분의 c군요 라고 처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가 중학교 겁니다. 그지? 중학교 겁니다. 중학교 때는 여기까지 많이 다루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를 추가하셔야 되는 게 이 책이 그래도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3번에다가 우리한테 지금 뭘 주고 있냐면 차를 주고 있다. 차.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우리한테 처리하라고 하면 정확하게 차이 어떨까? 너는 누구야? 이걸 보니까 너는 누구야 보니까 절대값 a분의 루트 d가 된대요 라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하여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설명입니다. 아까 공수2에서도 요 앞반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문제를 미친듯이 많이 푼다 그게 아니라고 문제를 푸는 거는 내가 뭘 알 때 의학이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문제를 풀면서 실력이 느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수학은 뭘 해야 되냐 뭘 알아야지 뭘 집어넣어야 돼요. 지식을 때려 넣어야 된다고. 그럼 그 지식이 뭔데 이런 것들 따위지 개념.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래 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던 그 주제가 일단 3개라는 건데 이거는 선생님 증명이 안 되잖아요 라고 이제 헛소리하는 친구들이 있어. 자 증명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뭘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근을 구하시면 돼요. 근. 자 이 친구의 근은 누구야 보게 되면 이게 이번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자 그 다음에 다시 너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구나 라고 여러분이 근의 공식을 세우게 되면 이 친구를 알파라고 하고 이 친구를 베타라고 하면 더하기를 하면 부호가 당연히 사라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구나 라는 걸 찾으실 수도 있고 실제로 둘이 곱하면 어쨌든 4a 제곱 나누고 너 더하기 너 빼기니까 합차.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b는 제곱은 b제곱이고 마이너스 d인데 d가 b제곱만 4ac니까 결국 4ac가 나오고 분모가 4a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이걸 곱하기를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4 A 약분되니까 A분의 C가 나온다는 거를
너무도 당연하게 근해 공식으로 연산을 해도 이 두 개를 체결할 수 있어요. 자, 이때 근해 공식을 활용하게 되면 최종 단계는 누굽니까? 할 때 이 3번이죠, 3번. 3번은 누가 되냐면 빼기를 했을 때 똑같이 생겨먹은 애가 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2a분의 2루트 d가 되는데, 근데 선생님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주라 그런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 둘이 빼서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어차피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개념이 2a분의 2루트 d가 될 텐데,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2가 약분이 되면서 루트는 값이 의미가 있으려면 항상 양값이야. 당연히 이게 실근일 때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만 절대값이 실려서 이와 같은 식이 처리가 되겠군요 라고 정리가 되는 것까지. 처음에 2차 방정식부터 촥촥촥 근이라는 게 뭐였지? 등호를 만족하는 열쇠야, 집어넣을 수 있네 라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인수가 있겠네, 인수 정리해서 근이 두 개면 이렇게 되겠네 라고 해서 여러분이 근거기 정리까지 한 방으로 빡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정치하시고 그래서 백지 상태에서 여러분이 방정식을 시작하고 2차 방정식 구현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도 표현하고 합곱차까지도 다 되고 막 돼야 됩니다.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 일단 이제 근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거는 일단은 좀 놔둘게요. 실전에서 이제 대칭 근이나 이동 근이나 그런 친구들을 좀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고, 일단 이제 2차 함수까지 최대한 좀 진도를 일단 개념적으로 좀 다 나가버릴 거기 때문에 부지런히 갈 건데, 자 여기까지. 아직 덜 쓰세요? 이거는 다 쓰고. 지금 안 되는 사람, 다 썼어요? 말을 해줘야 돼. 소통을 해야 돼요. 예? 다 써서 이제 자기 거 생각 정리하고 사람은 이제 다 썼다고 말해줘야 다음으로 넘어가죠. 지금 된다? 지금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갑시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용을 이어갈 건데, 자, 이제 근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방정식도 구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식에서 합과 곱이 나타나지는데, 이제 차가 중요하대라고 하면 차는 왜 중요해요? 물어보면 거기까지가 돼야 1등급이야. 자, 그러면 차의 의미는 이제 뭐였어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2차 함수가 여기 있다고 치면 만나게 되는 점이 방정식인데, 기하학적으로 따질 때 결과적으로 직선과 2차 함수가 만나게 되는 두 점에 대한 거리 개념을 꼭 물어보게 돼 있어요. 어떤 학교든 간에.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이 A, B라고 하게 되면 선분 A, B의 길이가 바로 절대값 A분의 루트 D가 되는 게 보편적인 형태겠구나라는 거 하나 탑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를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요 길이를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지만, 여러분이 요렇게 보게 되면 요게 지금 1대 m에 1 플러스 m제곱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버리면 여기를 알파라고 베타라고 하게 되면 절대값의 루트 D 거기에다가 루트의 1 플러스 m의 제곱으로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이 직선하고 만날 때는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응용.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다시 또 많이 할 거니까 일단 요거를 우리가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대값의 말 뜻이구나 라는 거는 이제 또 천천히 써놓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일단 이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콜 0이라는 게 있어서 a가 0이 아니래요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뭘 해줘야 되는 거면 근의 공식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유도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해줬어야 돼. 근데 어쨌든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양변을 a로 나눌게요. 왜 나눠요? 물어보게 되면 지금 이 친구가 바로 나눌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고, 자 여기를 1로 만들어 놓으면 완전 제곱식은 절반의 제곱을 더하시면 되니까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을 여러분이 더할 수가 있겠대 라는 것이고, 다시 이쪽에서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을 더했대 라고 하게 되면 저 c를 오른쪽으로 밀었대 라고 생각해도 되고 양변에 c를 뺐대 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우변이 살짝 정리가 되기를 4a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건가? 이렇게. 아직 아닌가요? 자, 지금 보게 되면 4a 제곱분의 따따따따따 지금 절반이니까 2a분의 b의 제곱이거든요. 그렇지? 2a분의 b의 제곱을 지금 여러분이 더하고 그 다음에 빼고 여기서 양변에 더해서 가야겠네. 이거를 지금 더하기를 해서 지금 식으로 온 거야.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이 위해서 한번 썼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가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고요. 맞지? 자, 그 다음에 주어지는 값이 이쪽에 이제 우변을 좀 정리를 해보면 4a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응? 2a분의 b 맞는데? 근데 여기서
왜 4n이 제곱 c가 되지? 나 지금 뭐 잘못했나요? 뭐에서 지금 잘못됐나? a분의 c가 와야 되는구나. 자, 여기서 여기 잘못했네. a분의 c가 와야 돼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선생님이 한 방에 하면서 약간 오류가 생길 뻔했는데 여기를 a로 나누면 얘가 a고 얘가 a니까 a분의 c가 와야 됩니다. a분의 c. 그래서 a분의 c가 여기서 와야 되고 저기에서 이제 4a를 곱하는 거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4a를 곱해야 여기서 통분을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4ac가 오겠구나.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해주는 것이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x 플러스 2a분의 b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여기에서 지금 요거 처리할 때 또 한편에서 좀 봐야 된다. 루트의 2a 자체의 제곱이면 사실은 절대값으로 나와야 된대요. 이거 중학교 때부터 엄청 많이 한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x는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할 때 이거 쪼짜고 넘어올 거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넘어오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라고 해서 자, 실질적으로 이제 근의 형태가 여러분 이제 유도가 되겠구나 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해야 될 게 일단 근형식 유도했으니까요. 한 근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a분의 루트 d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식을 우리가 이제 d라고 쓴다는 얘기지. 자, 그렇게 되면 d라고 쓰겠다는 얘기인데 또 하나가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d가 되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근을 구해냈고 이 두 친구를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뀌는 요 형태 여기를 여러분이 켤레근이야 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지금 유도할 수 있고 여기까지 유도가 됐대요. 그리고 켤레근이라고 얘기하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할 때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거. 자, 이제 공간정수를 썼으면요. 자, x 이퀄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 한 근인 거지. 그러면 반드시 나머지 한 근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야가 되는 거는 아니었대. 반드시는 아니었대. 라는 거를 좀 공부해야 되는 게 고등학교 수학이다. 선생님, 루트 앞에가 뿔마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내 말이 지금 루트 안에가 완전 제곱이 되는 거였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켤레근을 찾으라고 했을 때 여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얘가 바뀔 수도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될 게 켤레근이 얘일 수도 있지만 켤레근이 얘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제 막바지 켤레근에 대한 완성입니다. 자, 일단 정리 한번 끊어주고.
안 잘리네. 벌써 자, 지금 백지에서 내가 과연 하나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그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 본인이. 항상 얘기하는 거, 수학을 좀 잘하고 싶으면 누군가에게 내가 과연 설명이 가능한가? 해보세요. 다 쓰고 이제 놀면 안 돼. 풀어볼 문제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백지를 딱 펴서 뭐 필요 없어. 풀록을 한번 과외 선생님이 돼서 해볼 수 있을지. 주원이는 머리 아프나? 피곤해 너. 그렇구나. 힘들죠. 피곤합니다 실제로. 정상. 머리를 계속 쓰면 당연히 머리가 막 지그니까 나쁘게 된다. 근데 이제 폭발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계속. 진짜. 그런 나이야. 먹는 것도 소화를 빨리빨리 해낼 수 있고. 그런 나이입니다. 어차피 이제 주말에 문풀 시간에 기본 문제들은 열심히 풀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개념을 좀 이어갈 거고요. 중학교 거에 약간의 연장선에 있다 보니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그나마 제일 재밌고 막힘이 없는 느낌이 드는 단원이야 사실.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드는 거지 잘 풀리는 데는 개인차가 있겠죠. 자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는데 자, 다 됐나요? 오케이. 쉬운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혈액근이라는 게 이제 도대체 루트 앞에 뭐 바뀌는 거 아니야? 뭐는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되고, 일단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실제로 선생님들이 중학교 때 그냥 여러분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혈례는 루트 앞에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당연히 바뀌는 거지 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근데 그게 아니었대 라는 거를 수차례 설명을 좀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방학 되기 전에도 좀 설명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저 식에서 이제 정리를 할 때 루트를 남겨놓고 제곱을 할 거냐 루트를 저쪽으로 보내고 제곱할 거냐에서 차이가 이제 발생했대 라는 거 이미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일단 또 넘어가면서 이제 좀 처리를 할 건데, 지금 여러분이 이제 기초 개념을 지금 웬만한 거는 지금 다, 한번 딱 일단락을 이제 하는 단계에서, 이제 뭐로 이제 좀 자연스럽게 가면 좋냐면, 일단 중근을 갖는다와, 이제, 뭐, 무풀소리도 얘기했지만,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는 데가 비스무리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비스무리하지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분이 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에서 A가 0이 아니었다면,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라는 2차 함수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 근이 두 개라는 것은 어쨌든 여기에서 요렇게 접하는 거랑 이게 붕 뜨는 거랑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할 때, 어쨌든 근이 두 개라는 거는 D가 0보다 크다, 그다음에 D가 0이다, D가 0보다 작다 해서 이제 구현이 되기를, 여기는 알파라는 근하고 베타라는 근이 있다고 치면, 여기는 알파라는 근이 있다고 치면, 여기는 지금 뭐냐면 실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실근의 개수로 치면 실근의 개수죠. 실근의 개수. 여기는 2개, 여기는 1개, 여기는 0개 이렇게 될 것이고, 실제로 이제 수식을 보게 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또 x 마이너스 알파. 여기서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식 자체가 그냥 여기서 b의 조금 만 4인씨가 0보다 작아버리면 그냥 없구나 이런 느낌으로 그냥 끝나는 거니까, 일단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게 어떤 식으로 될까 물어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지. 자, A를 만약에 앞으로 빼면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뒷짝에서 뭔가 더해진 애가 정리정돈을 하면, 우리가 아까 이제 근해 공식 했던 것처럼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 값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누구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여기가 플러스로 잡힌다는 얘기죠. 여기가. 아까 이제 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A를 만약에 내가 날려버렸대 라고 하게 되면은 지우게 돼버리는 건데, 어차피 0을 놓았을 때는 이 식을 이제 정리정돈할 수 있으니까 A를 지웠다고 치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었고, 아까 오른쪽에 있던 애를 다시 여기로 데리고 와야 돼요. 한 번만 소환해볼까요? 저쪽에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를 하게 되면, 요거를 다시 완전적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a분의 b의 제곱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2a분의, 그죠? 2a 제곱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이 이렇게 빠지고 플러스 a분의 c가 되니까, 지금 요 뒤쪽에 있는 친구가 여기 와야 돼. 그대로 그러면 써보면, 자, 지금 여기서 플러스로 쓸게요. 그러면 4a 제곱분의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식이 되니까, 많이 쓴다면 이거를 정리정돈 해가지고 여기다가 쓴다면 어쨌든 마이너스로 묶어야 이 마이너스 되니까 전기함수가 나올 거 아니야. 괜찮나요? 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고 칠 때, 지금 결국에는 여기는 항상 0 이상이야. 그러니까 결국 얘가 0보다 커야 되잖아. 자, 이때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식을 다시 묶어버리면 얘는 항상 양이에요. 그럼 얘도 양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게 음수해야지 요거랑 붙어서 양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식가 0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는 뒤에 붙어있는 애가 항상 양이 된다라는 이야기지. 사실은 너무 당연하네. 그래서 여러분이 예시를 들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런 거 따위, 자,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 자체를 처리할 때 요 절반의 제곱인 4분의 1이 필요하고요. 4분의 3이 뒤에 남으니까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 되었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해 되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항상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제 D를 쓰게 되면은 1-4니까 0보다 작다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념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무작정 외우는 거랑 한 번이라도 더 써보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거야. 많은 차이는 없어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꼭지점의 좌표를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걸로 넘어가면, 그러면 2차 함수가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꼭지점이 결과적으로 양수야, y값이 양수야라는 거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실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대입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를 다시 보면, 저 친구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양값이 나오고요. 요걸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여기서는 이게 0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걸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음값이 나와야 되는 상태가 만들어지겠네. 여기서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그래프가 요렇게 지나가고 요렇게 지나가고 요렇게 지나간다면 또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2차 함수로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결론이.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다양한 시도를 연습 때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냥 판별식으로 끝내는 게 가장 깔끔했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한번 시행착오를 돌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라 얘가 최적화네. 만약에 함수로 생각을 하면 A가 양이냐 0이냐에 따라서 이게 아래로 몰록일 수도 있지만 위로 몰록인 상태도 될 수가 있어서 이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라는 것들 따위를 그냥 D를 쓰는 게 훨씬 마음이 속이 편했구나. 그래서 방정식이 그런 의미가 또 있겠구나. 어차피 지금 실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는 함수로 보는 것보다 방정식이 훨씬 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정식에서 2개, 1개, 0개가 여기서는 당연히 알파, 베타라는 실근이 눈에 보이고요. 그냥 알파가 하나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근이 없지. 여기서는 지금 실근이 없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실근이 없군 용어라고 이제 처리가 되니까 부허근이 되겠네.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써주고.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또 부지런히 한번 해봅시다.
자, 되고 있죠? 오케이. 또 갑니다. 조심히 갑니다. 지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때 이미 공부했던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지금 1학년 수학이 완전히 우리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배웠던 것들을 총망라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2차 방정식은 일단 2차 함수와 넘나들어야 돼요. 하나만 보고 이제 학습이 될 수는 없고 계속해서 넘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단원 자체를 여러분이 끊어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다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책으로는 어쨌든 나는 그냥 막 쭉 가고 있는데 이제 뭐 여기서 교육과정을 좀 참고하려고 좀 잠깐씩 보고 있지만 어쨌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개념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두 개 관계를 이제 다시 한번 계속 볼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2차 함수는 이제 방정식에서 넘어갈 때 그냥 y 값이 하나 이제 붙는 거죠. 이렇게 y 이퀄 이렇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는 0이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때 자 기본적으로 일단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냐 하게 되면 꼭지점을 찾아야 돼요. 자 중3 거를 그대로 이제 간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뭘 할 거냐면 자 완전 제곱식을 칠 겁니다. 완전 제곱식. 자 그래서 뭐를 할까 물어보게 되면 꼭지점을 찾으실 거야. 자, 사실 이제 뭐 수업이 좀 요거는 아니긴 하지만 요 앞 수업에서 산술기하 지금 하면서 호시시머치 하면서 전부 다 완전 제곱식 썼거든요. 절대부동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그냥 싹 다 그냥 통칠 수가 있어. 그냥 한꺼번에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완전 제곱식은 2차 방정식에서도 근을 구할 때 썼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에서도 꼭지점을 구할 때 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주면 거의 뭐 1타 뭐 2P, 3P, 4P, 5P, 6P 막 그냥 싹 다 그냥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활용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꼭지점은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이제 갈 건데 이제 공교롭게도 여기는 A를 나눌 수가 없어. 왜냐면 나누면은 저쪽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묶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묶어보면 A로 묶었을 때 플러스 A분의 BX 자, 한 번에 갑니다. 그대로 그냥 이 상태에서 2a분의 b의 제곱을 한 번 더 하시고 그대로 여기에서 2a분의 b의 제곱을 뺄 건데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게 되면 요 앞에 a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아까 뭐 방정식처럼 하려고 하면 망가져요. 그래서 요걸 꼭 지켜줘야 돼. 그래서 쪽 괄호 안에서 요 괄호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given take를 해야 됩니다. 항상 똑같아요. 뭔가를 더해주면 그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야. 뭔가를 곱해주면 그만큼을 나눠주면 되는 거야. 기본 체크. 자, 그대로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C는 어차피 영향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데 그럼 바깥쪽에다 이제 이렇게 C 그대로 써볼까요? 플러스 C 이렇게. 괜히 C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또 빼면은 바보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 필요하니까 영향권에 얘는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적으로 되겠구나 라고 해서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a 그대로 이렇게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요거랑 만나서 밖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하나 사라지고 b의 제곱 플러스 c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한번 해보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이 친구가 지금 나타내는 게 결국에는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가 그냥 꼭지점이 아니고 제가 누구였어? 추계 방정식이야. 다시 말해서 대칭을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상 이제 추계 방정식이고 축방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축방에 대하여 y좌표가 그대로 꼭지점이 4a분의 굳이 여기서 여러분이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안 써도 돼요. 그냥 이대로 보존해도 됩니다. 근데 왠지 얘가 나오면 좀 내가 기분이 좋아. 만약에 너희들이 누군가가 그럼 그 쓰라고 기분이 좋은 사람은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 마이너스 그냥 하시는 게 한번 묶으세요. 야 네가 묶어.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또 여러분이 또 혼란을 내는 친구들 있다고. 마이너스가 또 어디 있는 건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굳이.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줄 수 있고 그죠? 여기서 이제 4a 약분되고 하게 되면 플러스 c로 밖으로 나올 거 아니야. 따라와줘요? 따라왔어? 아니 4a 약분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플러스 c 나가고 4a분의 b의 좀 마이너스 그대로 간다고. 이렇게 알면 된다니까? 자, 알았어.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쓸게. 자, y좌표가 그대로 여기 쓸게. 그대로. 표정들이 안 좋아. 이제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에 플러스 c로 쓰면 된다고.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숫자로 주면은 여러분이 계산을 그냥 하시면 되는 거라서 큰 의미가 없어. 저기 뭐 형태를 쓸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거는 이제 꼭지점을 구한다라고 해서 이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꼭지점이 P, Q야라고 이렇게 가정을 좀 할게요. 가정을 할게요. 자, 이때 이제 여러분이 두 번째로 지금 신경을 써야 될 게 바로 이제 2차 함수에서는 추기방정식을 여러분이 쓰셔야 되고, 추기방정식은 누굽니까? 보니까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야 라는 요 친구를 여러분이 다시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p, q를 잡는다고 치면 저거 형태는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a와로 x 마이너스 p로 플러스 q의 형태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축방은 여기서는 되게 이쁘게 일단은 깔끔해 보이는 느낌으로 나오는데, 지금 계속해서 일단 수식이 어쨌든 이와 같은 형태로 나왔다고 치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이 친구를 일단 몰라 미분할 수 있다고, 그지? 그냥 해. 자, 그렇게 되면 y 프라임이 어떻게 생겼어 하게 될 때 이게 2ax 플러스 b가 되고 b가 0이 되는 지점이 그게 방향이 변화하는 순간이래 라고 공부를 한다면 요렇게 방향이 가거나 요렇게 방향이 갈 수 있을 때까지 이제 또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간다는 게 지금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맨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실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면 증가, 감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감소, 이제부터 증가. 아, 그러니까 물체 운동 상태가 가다가 바뀌는 너무 중요한 순간이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언제가 중요하냐면 어떤 흐름이 계속 비슷하게 가다가 갑자기 뭔가 꺾임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구나, 뭔가 특별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완전히 축비침을 이룬다라는 것도 특별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던 애가 내려가는구나, 이걸 수학적인 용어로 어쨌든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여기인데, 그게 하필이면 누구냐면 지금 요런 애들이라는 얘기지. 요런 애들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군데 했더니 미분에서 0 되는 지점이었어 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찾으셔도 되고, 자, 완전 제곱식이 되어서 완전 제곱이 0이 되는 순간이야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어쨌든 다 좋아.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건데 그냥 x 이퀄 p가 나서 같은 겁니다. 표현이 요렇게 나올 거야 아니면 요렇게 나올 거야, 이제 요 차이가 되겠고, 요것도 이제 같은 거라는 얘기지 어쨌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소를 하던 애가 증가를 하게 되겠네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자, 그리하여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이 2차 함수의 형태를 볼 때 일단 이제 이 축방까지 왔다고 치면 여기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걸 문제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 문제랑 연결이 안 돼, 그러면 또 도루묵이야. 개념을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 지식을 때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의 도구들이 뭐가 있구나라는 거를 내가 일단 장착을 하고,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면 지금 재료들이 뭐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재료를 활용해야 되는지까지는 왔고, 실제로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뭐 먹을 거 아니야. 이를테면 요리사라고 칠 때 어떻게 하면은 뭐 요리를 만들 수 있는지까지는 알았는데 이론만 알고 있고 안 만들면은 못 먹는다고. 응? 일단 우리 만들 먹기까지는 문제까지 풀어서 맞춰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 한 단계만 더 가보면 여기서는 여러분이 잘해줘야 될 게 이게 수평선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수평선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수평선이. 그 수평선이 지나가서 이와 같은 관계에서 여기에 누가 있대? x 이퀄 만약에 p가 있대. p가 그렇게 되면 수평선이 지나가면서 얘가 이렇게 만났대 라고 전제를 깔면 이게 완벽하게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만나게 되는 x값과 여기서 만나게 되는 x값이 만약에 여기가 거짓말로 뭐 마이너스 3 정도 주고 거짓말로 여기를 5 정도로 주면 지금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 표현을 일단 출제자는 어떻게 줄 거냐 하게 되면 f의 마이너스 3하고 f의 5가 같다라는 식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뭔가 설명을 던질 거란 얘기야,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누굴 찾을 수 있냐, 얘를 찾을 수가 있대요. 그런 얘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지점이 같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걸 뺐을 때의 평균이 너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얼마만큼 갔는지 몰라. 그래서 P에서 플러스 얼마만큼 갔는지 몰라. 자, P에서 마이너스 얼마만큼 갔는지 몰라가 지금 세모야.
내가 더 좋았을까? 어쨌든 요 친구가 지금 너고 요 친구가 너야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P가 궁금한 거니까 둘이 더하기 하면 세모가 사라질 거라고. 둘이 더하기 하면 세모가 사라지. 그러면 여기서 이거 둘이 더하게 되면은 2인데 그러면은 이 P가 2니까 결국 P는 1이겠군요 라고 하여 여러분은 이제 이런 수직을 만나면 항상 뭐부터 하냐면 둘이 더하기부터 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둘이 더하면 항상 2로 나누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라인이 x 이퀄 1라인이 되고 결국엔 이 함수는 x 이퀄 1대칭이구나 라는 거를 이용해야만이 문제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부지런히 적용하고 있죠. 죽을라 보네, 주원이.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는 감기 기운이 약을 먹어서 어쨌든 어저께 37.3도까지 갔는데 지금 조금 약균인 것 같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지? 지금 요거 지금 다 여러분이 사실은 집에서 연습할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선생님이 이제 방향성을 주고 내용을 정리해 주는 거고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헤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외우려 돼 아예 그냥 이 정도는 백지에서 쓸 수 있도록 문제 풀기 전에 이런 거 연습을 많이 해놓으라고. 방학 때 마스터해야 돼요. 그럼 누구든지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돼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를 그냥 세모라고 그냥 잡는 뿐이야. 뭐 영어 쓰고 싶은 사람은 디스턴스에서 D 쓰셔도 상관없어. 어차피 걔를 제거할 거기 때문에 P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딱 떨어지는 거를 더해서 2로 나눈다. 자, 그래서 이제 추기방정식을 여러분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완전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들을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요 앞부분 좀 지워도 되나요? 괜찮습니까? 지워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일단 이제 내용 공부가 좀 잘 돼 있으면, 여기서 이제 꼭지점 찾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이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어떤 거를 좀 보는 게 좋냐면 책에서는 이제 중학교 때처럼 A의 절대값이 크면 축으로 이렇게 다가가네 멀어지네 뭐 이딴 것만 쓰여지는데 그건 당연히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공부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y 플 x제곱이야. 그렇게 되면 여기서 y 플 x제곱은 이런 식으로 생겼대요 라고 할 때 y 콜 2x제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이것을 일단 이거 좀 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에서 내가 1만큼 갔어. 그러면 y 콜 x제곱은 너무 당연하게 1,1이 지킬 건데 지금 이게 어떤 상태냐면 y 콜 x제곱이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출발한다는 게 핵심인데 1만큼 가게 되면 여기 1만큼만 커진다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여기에 y 콜 만약에 2x제곱이면 여기서 1만큼 가게 되면 1이 커지지만 앞에 2가 있어서 더 커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차 함수는 지금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일단 요걸 봐야 돼. 요 형태가 결정이 되는 게 이 2창 앞에 붙어있는 계수가 2창 앞에 붙어있는 계수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를 결정해요. 형태.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1이면은 항상 그냥 이 폭이야.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 하면 꼭지점을 잡고 그대로 드래그 이런 느낌이거든. 자, 그래서 만약에 얘를 내가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로 끌고 왔다 그러면 여전히 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 꼭지점에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한 칸 가면 무조건 여기서 1밖에 증가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내가 만약에 드래그 해가지고 저쪽에서 저쪽에다 끌고 갔대라고 하면 여기서 1 가게 되면 얘는 2를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이 축의 방정식에 얘가 가까워지냐 멀어지냐라는 이미지보다는 함수값의 변화가 생겨요. 뭐로부터 출발하면 꼭지점으로부터 출발하면. 그러니까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선생님 하게 되면 자, 일단 첫 번째 이 A가 이 창의 계수인데 이 창의 계수가 뭘 결정하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의 폭을 결정한다 내지는 형태를 결정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x제곱이면 걔들은 다 합동이에요. 어떻게 생긴 애들이 x제곱이 x-4제곱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싹 다 겹쳐집니다. 평행이동하면 무조건 겹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게 중학교 때 절대값 A가 크면 폭이 어쩌네 이렇게 배우지만 여전히 중3 때 나하고 심화를 공부하게 되면 중3 때 심화를 공부하게 되면 어차피 고1꿀로 연계시킬 거기 때문에 그 설명을 어차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2를 갔어. 2 꼭지점에서 이쪽으로 2 가서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질문이 반대로 가는 거야. 얘가 4가 커졌대. 얘가 이쪽으로 2칸을 갔는데 이쪽에 4칸이 갔는데 그 말은 그대로 그냥 제곱비가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야. 제곱비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게 이 차이에서 A가 결정하는 건 단순하게 절대값이 뭐 이게 뭐가 진다 안 뭐진다 이딴 게 아니고 좌표를 가지고 놀 수가 있는데 자 잘 봐. 자 지금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자 이걸 할 건데 이를테면은 fx가 이차 함수인데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정보를 모두 다 얻을 건 아니고 뭐만 볼 거냐면 일단 여기에서 꼭지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만약에 찾았다고 치면 f의 3이 이를테면 그냥 거짓말로 찾았다고 치고 여기에서 f의 4가 만약에 5가 됐대. 그러면 이게 꼭지점이야 됐다. 이게 꼭지점.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꼭지점이었대 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는 꼭지점에서 한 칸을 갔대요. 근데 그대로 오른쪽으로 한 칸만 갔는데 위쪽으로도 한 칸만 간다는 거야. 그렇다는 것은 너가 일이었구나 라는 거를 나한테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래프의 형태를 결정지어 주는 게 꼭지점의 좌표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을 때 y값의 변화가 어떠하느냐가 결국에는 이 창의 A값이 추적이 가능해진다. 이게 이제 심화 개념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AX의 제곱에 지금 블라블라해서 요 뒤에는 사실 안 표현해버려. 얘만 의미가 있어. 얘만. 그때 이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쩌고 저쩌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꼭지점으로부터 출발해서 얼마만큼 갔을 때 얼마만큼 가게 되면 y값의 변화가 어떠하대요 라는 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서 자 이제 여러분한테 뭐를 보여줄 거냐면 자 fx가 a과로 x-p의 제곱 플러스 q가 있었다고 할 때 자 이제 이걸 받아들인대요. f의 p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f의 p 플러스 2를 했더니 f의 p 플러스 2를 했더니 그럼 말은 지금 꼭지점으로 또 2칸 갔다는 이야기야. 그 둘이 빼기를 해서 절대값을 잡았대요. 절대값. 그러면 누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 근데 2칸을 갔더니 얘가 4가 나왔대요 라고 하면 이게 반대로 요게 4인데 루트를 해서 나오는 값이랑 같아지니까 다시 말해서 4를 루트하면 2인데 2를 제곱하면 4니까 결국은 y값이 그러니까 4가 됐고 요가 2가 됐다는 거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2칸 가면 4가 난다는 거니까 요거의 변화되는 상태가 요쪽으로 됐든 요쪽으로 됐든 일단 A값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겠구나를 네가 발견할 수 있어. 지금 그런 것들 따위를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지금 뭐냐 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나중에 천천히 다시 할 거야 실전에서 지금 여기에서 2차 함수에서 이게 1에서 2로 커진대 라는 게 지금 여러분이 의미하는 게 맨날 책에 있는 쓰잘데기 없는 거 절대값이 클수록 이게 많이 보이는데요. 뭐 이게 뭐지 왜 하는 거지 이거 모르잖아. 이유를 모른다고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실전에서. 그래서 그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꼭지점에서도 떨어진 소리인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자 똑같은 얘기야. p 플러스 2에서 f의 p를 뺐어요. 자 그랬더니 얘가 8인 거야. 그럼 뭐지? 두 칸이 떨어졌는데 이거 꼭지점인데 8이면 이 2는 제곱에다가 어차피 이게 제곱이면 여기서 지금 AX의 제곱이니까 이 차이가 2면 무조건 2가 들어가 4인데 그러면 A가 얼마나냐면 이 말은 A가 2라는 말이구나 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나요? 뭐 그런 거 따져요. A가 2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 그래프의 형태 2차 함수의 형태는 2차 함수의 대형입니다. 2차 함수의 형태입니다. 2차 함수의 형태는 누가 결정하느냐 물어보면 x의 제곱의 개수가 결정을 하고 그 개수를 찾아내는 방법이 꼭지점으로부터 차이의 값이 그대로 2배가 되면 그러니까 2인데 그대로 제곱배가 되면은 1이고
제곱배에다가 지금 여기서 8이라는 걸 다시 쓰게 되면 제곱배에다가 2가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요 친구가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되는 거야 라는 것들 따위 일단 정리해 해주고 자, 나중에 많이 쓸 거예요. 최근 수능에도 활용이 되었고 일단 요거까지가 일단 정리. 이 실제로 기출된 바가 있어요 이 풀이가. 그리고 30분 킬러 풀 때 이거 필요합니다. 나중에 뭐? 다시 해주라고?